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저희가 지금 깜짝 놀랄 우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별들이 왜 반짝이는 이유.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기 댓글에 왜 물 안 주나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 먹고 있거든요. 계속. 네. 먹고 있고요. 제가 원래 좀 목이 안 좋은 상태라서. 여러분들 지금 K 박사님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네. 그럼 나로호도 쏘아 올렸고 위성도 우리가 쏘아 올릴 수 있고. 그래, 우리 조그만 이런 위성이 올라갔고 거기서 지구를 관찰해서 실시간으로 한다. 뭐 그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나 앞으로? 달나라를 아까 그 얘기 제가 잠깐만 더 하면 네. 그 광통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인공위성들이 많이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인공위성 값이 무지하게 싸졌고 네. 발사체 값이 무지하게 싸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웬만한 기업이 자기 위성 하나는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있는 거 사도 되잖아요. 그런 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날씨 같은 것도 일기예보도 하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기상 정보를 삽니다. 따로. 예.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파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위성이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얻어주진 않거든요. 그것도 일일이 사오느니 그냥 내 거 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자주 쓰니까. 그래 헬기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큰 기업들은. 그렇죠. 비행 빌려서 타면 택시 타면 되는데 왜 자고용은 왜 타고 다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주 필요하니까. 네. 마이 위성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주파수는 나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분들 무조건 광통신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도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천문학 하면은 그 실용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게 굉장히 심한 근데 천문학에서도 이제 현실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러면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인거를 그게 있어야 된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달에는 언제 갑니까? 그 달 탐사선이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8월 3일에 발사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8월 3일이요? 네네. 얼마 안 남았네요.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달 탐사선이요? 달 탐사선. 네. 달 무인이에요? 무인이죠. 네. 유인은 1972년 이후로 간 적이 없어요. 유인은. 왜요? 왜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굳이 이미 가서 가서 사진밖에 안 찍잖아요. 이미 거기서 가져올 거 다 가져왔고. 네. 달에서 달 암석을 거의 400kg을 갖고 왔거든요. 예. 사람이 가서 주워 온 거. 배낭에다 메고. 그리고 이제 12명이나 갔다 왔는데 굳이 또 갈 필요 굳이 없어요? 또 가냐. 그래서 안 간 건데 다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아예 이제 기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달에다가. 달에다가 우주 기지를 만들어서 주택을. 기지, 주택. 그 주택이랑 부동산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살려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거주. 네.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발사를 해가지고 화성으로 간다든지. 네. 화성 같은 거 가려면은 사실 바로 가기 힘드니까 달에서 이제 한번 들렀다가 한다든지. 그렇군요. 살면서 그 안에서는 이거 안 쓰고 있고. 적응 훈련도 좀 하고 우주에서의 적응 훈련도 좀 하고. 가서 이제 오래 있어야 되니까 또 사람 보낸다. 네. 우리는 왜 갑니까? 그럼 무인 탐사선이. 달 이제 우리도 달 착륙선을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내는 거는 달 착륙하는 게 아니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갑니까? 돌면서 관측을 하는 거죠. 달에 대해서 관측. 그 달에 대한 데이터는 옛날에 가보고 최근에는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아직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중에 우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달을 편광 사진을 찍는 거예요. 편광 사진을 찍고 스펙트럼 사진을 찍고 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에 대한 지질학 정보라든지 그 성분들, 구성 성분들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물질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진만 찍으면 그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진들을 찍는 거죠. 팽광으로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파장 감마선으로 관측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구리가 있으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뭐 알루미늄은 색깔이 또 다르게 나오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자료 보시면 네. 8월 3일에 발사를 하고 6개의 이제 장비가 실리는 거예요. 아. 6개의 장비를 가지고 감마선 분광기 있고 예. 우주 인터넷도 시험을 해보고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팽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 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주 인터넷은 우주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는지. 네네. 어허.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연구 음영 지역 카메라는 네. 나사 카메라예요. 우리 게 아니고 이게 탐사선은 100%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메라를 나사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실은 거예요. 왜요? 아, 너네 가는 김에 좀 띄워줘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그 궤도 이제 그 달 가는 이제 궤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사가. 그 그 대신 우리 나원군단에 협조해줘라. 네네. 그러니까 기술 협력을 하면서 상호 협력을 하면서 바터를. 그 카메라 하나를 우리한테 맡긴 거죠. 실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는 미국으로 보내주는 정보고. 그렇죠. 어. 이제 이 음영 지역 카메라가 하려고 하는 게 그 빛이 전혀 닿지 않는 부분들을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얼음 상태로 많이 있을 거다. 예. 기지를 짓게 되면은 물을 매번 공수할 수가 없잖아요. 달에 있는 물을 써야 되는데 물 상황이 어떤지. 물 상황이 어떤지를 하려고. 그래서 그 임장이네, 임장. 진짜 살려고 하는 거구나. 위성 임장. 달 탐사를 나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사는 그 관측 위성이 없어요? 몇 번 보냈는데 네.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니까 그것만 따로 보내기에는 또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보낸다니까. 아니, 달 주변을 계속 돌면서 찍어서 보내는 우리 위성들이 지구를 관찰하듯이 네네. 그런 위성은 없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왜 따로? 그런 카메라는 또 다르니까 다른 카메라예요. 저건 달 표면에 내려가서 네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100km 상동에서 아마 지금 그 나사에서 루나 리커네상스 오비트라고 네. 지금도 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거든요. 예. 이제 아마 그 연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하기야 돌고 있는 녀석한테 저 카메라를 전달하기도 되게 쉽지 네. 않겠어요. 궤도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럴 그거를 거예요. 찍기에. 차라리 새로 하나 뽑는 게 낫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위성들을 탐사선을 계속 보내는 게 화성에도 지금 몇 번씩 보내잖아요. 네. 한 번에 가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모든 장비를 다 실어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장비가 계속 새로운 게 가면서 새로운 관측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한 번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야, 달에도 간다 우리가. 왜 달에 꼭 가야 됩니까? 근데 심오한 질문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왜 달에 가야 됩니까? 이런 일들은 그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사가 하려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사가 아까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면서 예. 뭔가 돈이 조금 될 만한 거는 민간에다가 넘긴 거예요. 네. 장사로 해라. 돈으로 네. 벌어와라. 네. 대신 돈이 안 되는 우주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가 하겠다. 네. 하고 해서 네. 달 탐사는 나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 가는 게 돈안 아니고. 되니까. 예,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 정부가. 예, 정부가 하는 거죠. 과기부. 과기부. 네. 왜 해요? 우주를 포기하고 살 거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할 거면은 네. 달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죠. 아, 죄송합니다. 우주를 포기하고 살 거면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 탐사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네. 우리는 뭐 조용히 그냥 인공위성이나 띄우면서 뭐 먹고 사는 거나 고민하면서 예,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은 굳이 달 탐사할 필요 알겠습니다. 없죠. 달에 대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호기심.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렇죠. 나사가 왜 달 탐사하고 화성 탐사를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민간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 탐사를 달 탐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라 그러고 제프 베조스는 달에 갈라 그래요. 이 사람은 또 달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원이 많다 막 그러지 않았어요? 달에 가면 무슨 자원이 많다. 물론 많은데 네. 그 뭐 그렇게 경제성 없어요. 배송비가 더 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달이 뭐 자원이라든지 그런 뭐 경제적인 효과 그거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달에 가면 돈 예, 되는 거 경제 효과가 있으니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돈 된다고 해야 예. 돈 된다고 해야지. 경제 효과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왜 하냐 항상 물어봐요. 아, 그렇지, 예, 그렇지. 그냥 그렇지. 뭔가 호기심을 위한 탐사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냥 왜 그런 돈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달에 가면서도 이게 경제성이 있고 자원이 어떻고라는 얘기를 해야 그래 뭐 봐줄만 하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경제 효과 별로 없고요. 아. 예, 투자 대비 수익이 다르면은 몇백 년 걸립니다. 예, 근데 우주 탐사라는 건 원래 인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가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없었으면은 아프리카에서만 몰려 살아야 돼요. 전 우주로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 동네가 고향이니까. 그 동네 고향이니까. 근데 인류는 항상 뻗어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먼저 뻗어 나가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네. 예,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왜 그 대항해를 하고 했겠어요. 예. 나가려고 한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걸 노리고 했겠죠. 예.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예. 예. 저기 가면 땅이 있고 자원이 있다. 아니 없더라도 궁금하잖아. 그리고 없더라도 계속 왜가 그래도 왜?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우주로 가는 게 뭐 진짜 자원이 있는지 없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게 예. 이해는 되는데 그거 그냥 미국이 하게 두면 안 되나?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 그 미국이 하게 놔둔 게 그동안이었죠, 이제. 그동안은 하게 놔뒀죠. 예. 지금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나서잖아요. 중국도 나서고 인도도 하고 일본도 미국이나 하고. 중국이 하고 오면 자기들끼리만 몰래 호기심 풀고 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많이 공개를 하긴 나사는 기본적으로 다 자료 공개를 하는데 네.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선진국의 자부심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는 호기심이 이유라는 게 사치- 용납이 안 돼. 사치스러운 거지. 사치스럽지. 그 나라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탱크 하나 더 사면 그렇지, 나라를 그렇지. 지킬 수 있고 젊은이들이 맞아요. 피를 덜 흘리는데 네. 호기심이 그렇게 중요해? 맞아요. 라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최첨단의 기술을 써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부수 효과.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항상 극한으로 가야지 최첨단의 기술이 나오거든요. 네. 기술 발전이 예, 된다. 그 기술 발전에는 하기야.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니 그때 저희 AI 그 교수님 나오셔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AI도 외국에서는 AI를 왜 개발하냐? AI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I 하면 뭘 위해서 AI를 개발해야지? 경제 효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야지 하지. 도대체 얘가 뭐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만들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된다고. 그건 네 돈으로 해. 그러니까 오늘이 마침 그 바로 어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얼마 전에 우주로 나간 게 있거든요.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것도 10조 들인 거예요. 13조 우리 돈으로 13조 정도 들여서 네. 우주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경제 효과 1도 없습니다. 그냥 우주에 가서 별 찍는 거예요. 네. 네, 그거 하느라고 13조를 들여서 우주로 보낸 거예요. 진짜 그걸 대단하다. 거기서 찍은 사진이 예. 어제 처음으로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사진이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저녁에 공식적으로 5개를 발표할 건데 네. 프리뷰로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하나를. 그걸 누가 발표했냐?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와. 이게 온 거다. 네. 우주에서 온 이게 사진이다. 우주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다. 음. 이제 펄스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이거는 우리 아메리카가 인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다.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 적이 별로 없죠. 없죠. 미국 지도자들은 입에 달고 입에 달고 다닙니다. 네.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Family, children. 네, 그리고 제프 베조스, 그 일론 머스크 우주 왜 갈라 그러냐? 희망을 주는 거다. 나사는 모토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생활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제프 베조스가 그 얘기하거든요. 자기 어릴 때 그 아폴로 11호 착륙하는 걸 보고 기억이 난다. 그래서 자기는 달에 가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게 예. 이게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부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냈다는 사진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우주에서 찍은 우주 사진이에요? 우주에서 네. 찍은 우주 사진. 네. 별들이 더 밝게 보이겠네요. 네. 훨씬 밝게 보이죠. 혹시 어마어마. PD님 사진 찾으면 하나만 좀 찾아주세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네, 이렇게 지금 하면 예. 사진이 제 많이 그 뭐 나오네요. 패친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되게 아름답네요. 오늘 네. 지금 막 실시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발표한 거고요. 어제 발표한 네. 게? 뉴스로도 많이 네, 발표가 다 되네 보니까. 찍어서 이제 그 뽀샵해서 네. 네, 다 데이터 처리해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박사님은 뭐가 궁금하세요? 즉 나라에서 뭐 돈도 다 주고 연구도 다 주는데 딱 한 가지만 호기심 충족하게 해줄게. 그러면 뭐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아 갑자기 물으니까 지금 워낙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외계인이 있습니까? 이게 천문학들한테 하면 안 되는 질문 몇 가지 중에 하는데 아 그래요? 그분들은 그럼 없다고 쳐요? 아니면 왜 어떻게? 외계 생명체는 네. 뭐 있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 우주에 별이나 이런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 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천문학자 거의 100% 100% 그렇게 왜요? 생각한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가요? 없다고 있을 단정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높다. 너무 높다? 높다. 네. 왜요? 아 그거 아직 모르겠는데? 그 천문학만 하시고 생물학을 안 하셔서 네.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이게 신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면 네. 우연히 이런 탄소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우연히 만나서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단세포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는요. 이 정도 진화한 거는 모르겠어요. 아까 외계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아 뭐 이렇게 아메바 같은 거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그런 거 가능하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 최소한 말은 통했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한 군데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한 군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아. 그리고 그걸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경우의 수라는 게 로또라는 게 예. 800만 번 사면은 한 번은 되거든요. 네. 예, 마찬가지로 워낙 넓으니까 확률이 1000만 분의 어딘가에 1이면은 1000만 개 있으면은 생명이 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라면은 2000만 개 있으면 2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 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주에 나가는 게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옛날에도 신대륙 발견할 때도 신대륙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르. 또 다른 얘기죠. 만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아, 네. 또 극히 낮다. 저희 채팅창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있는 가능성은 너무 과학자들은, 높고 있긴 있어도 같은 시간대에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다. 같은 시간대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너무 멀어서 어허.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데레킴님께서 지적해주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또 다양한 지적을 해주시네요. 질문이 부끄럽다. 야 이강환 박사님을 모시고 겨우 한다는 질문이 솔직히 외계인 질문은 저도 웃었어요. 아니 근데 그 많이 질문하세요 지금 아, 아직도. 어제 네. 2%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했다 초등 질문했다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만 질문 초등 질문을 해주고 아니, 솔직히 있어? 여러분 우주인이 있는지 UFO는 우주인이 몰고 오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답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잠깐 분위기 이 아까 사진 준비됐다고 했거든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했다는 요거예요. 네 이거 맞죠? 이 맞습니다. 사진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별이에요? 저기 이게 뭐가 다른 저 거예요? 사진이 네. 저기에 이제 밝은 거 뭔가 옆으로 쫙쫙 퍼져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예.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은하입니다, 은하. 점 하나가. 점 하나가 네. 은하다. 점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정도 들어 있어요. 저 점 하나에. 모든 점 하나에 다 가운데 제일 반짝이는 거. 가운데 그거는 별이에요, 별.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에요. 가운데 가장 밝게 예. 퍼져 있는 거, 그건 우리 은하에 있는 저거는 별이 항성 예, 그냥 별 하나. 별이고 별 하나고. 별 하나고 예. 주변에 허연 것들은 허연 것들, 잠깐 퍼져 있는 것들은 별 예. 덩어리들이다. 다 은하입니다, 은하. 우리 은하 같은 아주 은하.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예.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들입니다. 근데 저게 하나의 은하고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에 별 1000억 개씩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0억 개씩. 1000억 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빛나는 겁니까? 저거는 저기가 하늘에 모래알 하나 집어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모래알 크기만큼을 찍은 거예요 지금. 하늘에 그만큼을 딱 찍은 거예요. 모래알만큼. 모래알 크기만큼. 그 우리가 모래알로 가리는 만큼만 딱 찍은 겁니다. 그 안에 저만큼의 은하들이 들어요. 근데 저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는 거랑 우주에서 찍는 거랑 여기서 지금 저게 안 찍히죠. 저렇게 안 찍히죠 저렇게. 절대로 안 찍히죠. 우주에서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저걸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사진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가 은하단이거든요. 예. 가운데 밝은 거 말고 뿌옇게 좀 큰 거 있죠. 네. 네. 저게 가장 무거운 은하예요. 저 은하단에서. 빨간 거, 약간 빨간색이. 아니 하얗게 조금 퍼져 있는 거, 예. 이렇게 퍼져 있는 거 가장 무거운 은하고 저 주위로 은하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네. 질량이 굉장히 크니까 저 은하가 저 뒤에 있는 뒤에 또 다른 은하들에서도 빛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에 오는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요. 예. 예. 그 중력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선들이 짝짝만 가 있는 게 있어요. 예. 길쭉하게 쭉쭉 늘어져 있고. 예. 저것들은 저기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이 아니고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이 빛이 오다가 돋보기 같은 거 통과하면은 휘어지잖아요, 빛이. 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 진짜. 때문에. 상상이 안 될 정도.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계산하면은 네. 저런 모양이 나오면은 네. 저 은하들이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 계산이 됩니다. 야. 상대성 이론으로 다 계산하면은. 일반적이라면 저렇게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저 은하 안에 질량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아니 그럼 기사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기사도 좀 저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건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역사적인 사진인지 알겠어요. 문과잖아요. 나 진짜 아니 사진을 봐도 전혀 모르겠어. 사진만 봐서는 그냥 이제 제임스 웹. 앞으로 해설들이 좀 더 나올 거죠. 지금은 그래요? 어제 발표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설들은 아직 많이 안 나와 있고. 되게 감동스러우시겠습니다, 박사님. 저 사진 저거는 보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수준. 저 정도로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이게 거예요. 얼마나 멀리 있는 망원경입니까?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우주에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그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에가 있거든요. 예.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지구랑 같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150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니까 달보다 4배. 달보다 4배. 네. 달보다 4배 정도. 그 정도 되면 데이터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8초 정도 걸리죠. 별로 안 걸리는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해 주신다. 8초까지는 아니겠나? 6초 정도 되겠네. 네, 6초. 그래요? 네. 야. 떠 있다 이거죠, 망원경이. 우주에 떠 있어야지. 그러면 거기에 가라앉아. 그렇겠죠. 13조를 들여서 13조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놓고 저런 거 찍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거는 아메리카가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아메리카가 인류의 지식을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고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다 하는 발표를 하는 거죠. 위성 도는데 저 녀석은 그냥 그 자리에 지구랑 같이 태양 주위를 돕니다. 지구랑 태양의 중력으로 도는 거예요. 네. 와, 그 망원경이 네. 그러면서 계속 보내온다 이거죠, 그렇죠. 전파로. 네, 그러니까 찍어서. 우리하고는 항상 계속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랑 태양하고 그 태양 주위를 지구랑 나란히 돌아요. 같은 각속도로. 네. 그래서 계속 지구랑 같이 소통이 되는 거죠. 야.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온 우주 다 찍는 거니까. 그렇죠. 멋지네요. 네. 1년이면 한 바퀴 다 전 우주 하나를 다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면서 네. 찍고 그런 임무 끝. 수십 년 쓸 겁니다. 한 번에 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모래 방금 모래알 하나 찍은 하나 찍은 거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지금 저게 한 12시간 찍은 거거든요. 예. 그 전에 가장 좋은 망원경이 허블우주 망원경이에요. 네. 허블우주 망원경으로 방금 정도 찍으려면 몇 주 동안 찍어야 돼요. 몇 주 동안 찍어야 되는 걸 지금 12시간 만에 저렇게 찍어낸 거예요. 아니, 착각이면 되지 무슨 12시간이 노출을 계속하는 거예요. 노출을. 빛을 계속 쌓아두는 거죠. 빛이 워낙 약하니까. 약하니까 별 사진 찍을 때는 찰칵으로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 렌즈를 계속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몇 시간 동안 열어두는 게 기본이고 예. 그러면 이렇게 별의 궤적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동그랗게 안 나오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야 진짜 오늘 야. 진짜 별걸 다 알게 되네. 진짜 마음병이 이과는 돈 많이 대단하네요, 쓰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별 사진을 찍으려면은 망원경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도니까 별이 네. 움직이잖아요. 네. 쫓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래야 별 사진이 잘 네, 나오는 그래서 거구나. 천문학자들은 맨날 뭐 쫓아다니고 대기 보정하고 하는 게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와 되게 멋지네요. 천문학이라는 게 네. 멋진 학문이네요. 진짜 저희가 둘이 열심히 방송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어. 교수님의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인격체시네요. 왜 그런 반응이지? 그 저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또 오늘 초딩 질문했다고 나오겠네 또. 한 가지만 저 알려드리면 이거는 이제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 나중에 다음 달에 달 탐사를 할 거거든요. 예. 자료를 보여주시면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달에 가는데 우리 탐사선이 네. 그 스페이스X로 발사해요. 로켓은. 그러니까 로켓으로 스페이스X에서 발사해서 한 번에 달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저 선을 따라서 화살표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죠? 왜 예, 저렇게 가죠? 태양 쪽, 저 왼쪽이 태양이에요. 네. 태양 쪽으로 쭉 가다가 한번 꺾어서. 네, 한번 꺾어서 지구로 다시 돌아와요. 저래야 저 궤도로 잘 들어가나 그렇죠. 보죠? 저래야 연료를 쓰지 않고 달까지 가는 거예요. 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중력을 태양 중력과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활용해서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달까지 바로 가면은 네. 탐사선 연료를 쓰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가서 작동 시간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거기서도 궤도를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계속 예. 궤도 조절을 위해서 인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아껴서 네. 수명을 최대한 늘리려고. 아하. 네, 그래서 달까지 원래 옛날에 아폴로 그 갈 때는 이틀 정도면 갔거든요. 2, 3일 정도. 네. 가는데 저렇게 가면 4개월 걸립니다. 아 그런데도 저게 더 에너지 하지만 덜 쓰는 네, 거다. 저렇게 가는 이유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저게 스윙바이라는 겁니까? 스윙바이? 저거는 스윙바이라는 거 자꾸 올려주시는데. 스윙바이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금 달라요? 개념은 비슷한데 중력을 이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비슷한데 저거는 그 BLT라고 네. 볼리스틱 루나 트랜스퍼. BLT. 샌드위치. 네, 나도 창피하다. 저 기술은 우리나라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는 게 150만 킬로미터까지 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탐사선 중에 가서 가장 멀리 멀리 갔다 오더라고요. 가장 멀리 가보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단하네요. 그거 익혀서 어디서 쓰느냐 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죠 뭔데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전자기 실험을 했던 헤르츠라는 사람한테 이거 어디다 쓰냐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쓸모 없을 거라 그랬어요. 예.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전 바로. 과학이란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고. 호기심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 쓸모가 있네. 네. 그리고 쓰는 거예요. 멋지네요. 왜 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달 탐사를 왜 합니까? 달이 있으니까 달 탐사를 하지 뭐. 그렇지. 그러네요. 저희는 이 방송 왜 합니까? 어. 솔직히. 그렇죠. 그치. 왜 합니까? 왜 하냐? 그냥 합니다. 궁금해서. 예전에는 티셔츠 팔려고 했는데 요즘엔 진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티셔츠도 안 팔리고. 네.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배우고 제 생각에는 요 여름 지나고 네. 귀뚜라미 울기 시작하면 이광환 박사님 한 번 더 모셔서 그러니까요. 와, 과학 얘기 너무 재밌네요. 그 과학하고 앉아 있는데도 괜찮지만 네. 언더스탠딩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과학학원 전에보다 구독자가 몇백 배 더 많은. 그리고 원하시면 네. 진행자 바꿔드리겠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인물로. 네.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초등생은 괜찮죠. 그게 훨씬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원칙적인 원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욕먹은 방송은 또 처음이에요. 니들은 뭐냐부터 시작해서 내용은 재밌는데 질문자가 별로다. 뭐. 이광환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광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